하기 전에 일단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네네. 동차 합격하신 분들, 직장 다니면서 3개월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이 대부분 안녕하세요, 도산대로 빌딩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여쭤봤었을 때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이력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단 4개월 만에 합격하셨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뭐 사실이고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시험을 준비를 해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시험 성적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살짝 좀 공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원래 그 큐넷에서 뽑아 오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이거는 왜냐면 점수를 뭐 제가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안 되더라고요. 큐넷이 네네. 그 31회차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 22년도부터 보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가 제가 학개론이 67.5, 민법이 72.5. 민법을 굉장히 잘 보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민법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알겠지만 우리 일에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는 공법 2차 과목이죠. 네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개론이랑 민법은 1차 과목이었고 2차 과목이죠. 공법이 점수가 공법은 이제 정말 공포의 법이라는 건데 공법은 제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47.5 나왔어요. 그래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이 4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꽈락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예 그냥 점수가 잘 나와도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그냥 실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실격인데 공법은 이제 꽈락만 면하자 이런 느낌의 맞아요. 법률이거든요. 그다음 중개사법은 어떻게 보셨나요? 중개사법이 제가 77.5 그리고 공시세법이 62.5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2차가 정확하게 62.5예요. 60점에서 한 문제씩 더 맞춘 거죠. 평균을 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턱걸이. 그쵸. 완전 턱걸이 왔죠. 그래도 4개월 만에 합격하시면서 이 거리를 네. 넘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시, 2차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차 준비한다고 그러고 나눠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1차 준비하고 2차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좀 동차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또 1, 2차시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때 공부할 수 있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였어요. 4개월 동안? 네,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고 가정을 부양할 것도 없었고 오롯이 4개월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그렇죠.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시죠? 그렇죠. 저는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혹 있어요. 정말 괴물들이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3개월, 4개월 동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창시절에 이미 공부를 잘 하셨던 공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네. 필기시험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괜히 또 이거 보시고 뭐 3개월 만에 너 말 듣고 했는데 떨어졌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1, 2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겠네요. 직장을 그렇죠.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1, 2차를 나눠서 2년 동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요. 대체로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번에 끝낸다고 동차했다가 결국엔 또 1차만 합격해서 또 2차 또 보십니다. 최악의 경우 2차 떨어지고 다시 3년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맞아요. 양차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실제로 봤어요. 동차 준비하다가 1차만 붙었습니다. 풀어져서 2차 떨어졌습니다. 3년차에 다시 동차했습니다. 총 3년 걸렸거든요. 이게 3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사실 꽤 계시거든요. 진짜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차시, 2차시까지 전부 다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3년이 또 이제 금방 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오프라인으로 좀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 거의 다 왔을 때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냐 아니면 인강으로 하냐 이게 또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선택거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합격을 하는 사람은 독학을 해도 합격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독학을 해서 합격을 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사람은 뭘 해도 그냥 합격을 하니까 내가 인강 봐서 떨어졌다고 그분이 학원 갔었다고 합격을 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네. 그냥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를 절약하려면 인강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독학을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왜냐면 결국 학원을 다니다가 인강으로 대체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굳이 이거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강 들으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0분에서 그래도 1시간씩은 그쵸. 왔다 갔다를 했었어요. 시험 기간이 거의 다 와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오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마저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실 버스에서 뭐 인강 듣고 뭐 지하철 타면서 인강 듣고만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맞아. 저는 마지막 즈음에는 좀 계획을 한 거였거든요. 일단은 근데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이 독학으로 하셨다는 분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근데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그쵸. 원래 공부를 하시던 맞아요. 분이었죠.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공부법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필기시험에 그걸 아는 사람이었고 네네. 그러면은 어떤 학원에서 어떤 교수님 강의를 좀 들었는지. 저는 그냥 방문각이 동차에서 좀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 하기 전에 일단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네네. 동차 합격하신 분들 직장 다니면서 3개월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이 대부분 방문각을 들었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그 기본서라고 하는 것 자체로 수업을 안 해요. 기본서를 아예 하나도 안 써요. 교수님들이 각자 자기의 요약집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요. 그걸 따로 팔아요.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 혹시 방문각 하시는 분은 이거 기본서 다 환불되거든요. 처음에. 끊고 환불하시면 한 10몇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저도 항의하려다가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책을 이 두꺼운 거를. 요약집으로 다 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아요.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고 네네. 나중에 강의도 이 기본 강의 30강 정도 되는 기본 강의가 있고 네네. 시험 한 2-3달 전쯤인가 요약 강의가 또 따로 올라와요. 이거를 8강 정도 이제 압축한 네네. 정말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는 한 8강 정도짜리 요약 강의가 따로 올라와서 네네. 이 30강짜리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 8강짜리를 4번을 보는 거죠. 그럼 나는 딴 사람이 2번 볼 때 난 5번 보는 효과. 그 강의를 처음부터 그걸 주면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단기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고 네. 이 선생님만은 진짜 꼭 추천을 하는 게 민법의 김덕수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네. 서술형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객관식이에요. 네네. 사실은 이미 시험지에 답은 다 있거든. 그 답을 찾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 눈을 어떻게? 그분만의 이제 방법이 있는 건데 그분은 이제 포인트 되는 단어로 미리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표현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법대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문장 막 4줄이거든요. 그거 읽으면 진짜 정신 잃어요. 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다 읽거든요. 표현대리의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과의 법률적인 사실은 네네. 이걸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어떻게 알려주냐. 표현대리 나오면 법대리 단어부터 찾아. 표현대리, 법대리, 그리고 있다. 이거만 보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보면은 쪽집게 쪽집게 강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표현대리 나오자마자 법대리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네. 표현대리 나와서 법대리가 있겠네? 여기가 없다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을 외웠다기보다는 이거 나오면 이거 뭔가 이런 루틴들을 외웠기 때문에 그쵸.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맞죠. 좀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본인만의 또 그런 공부법 아까 그 교수님이 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루틴과는 별개로 뭔가 본인만의 그런 공부법이 좀 따로 있으셨는지. 저만의 특별한 공부법은 없고요. 합격한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남들이 합격생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합격해요. 맞아요. 꼭 나만의 뭐를 찾는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면은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합격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찾아봤는데 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그냥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세모치기라고 해서. 세모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세모치기만 해도 평균 10점이 올라가거든요. 이 세모치기가 어떤 건가요? 시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40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1번이 제일 쉬운 게 나오겠지. 아니에요. 이게 30회인가 29회인가에서 세법 1번 문제가 역대 출제되지 않았던 엄청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붙들어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 20분을 여기서 날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남으면 세모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풀고 나서 나중에 세모 친 것들 시간이 남을 때 찍던지 그때 풀어보는 거예요. 세모치기. 그렇죠. 전문 용어. 그렇죠. 세모 치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맞춰야 하는 거 네. 늘 나오는 문제 먼저 다 맞추고 이 어려운 건 나머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풀어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시험 볼 때 1교시 제일 처음 시험이 학개론이잖아요. 그렇죠. 학개론 1번 문제를 보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나와서 네. 본 적이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멘탈이 엄청 흔들릴 뻔했는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1번은 건너뛰고 2번부터 풀어라.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문득 생각나서 흔들릴 뻔한 멘탈을 잡고 2번으로 갔는데 2번도 사실 어려웠던 그 기억이 근데 어찌됐든 네. 뭐 여차저차 풀고 타이트하게 풀어서 저도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풀고 마킹하고 맞아요. 그렇게 이게 어쨌든 뭔가 이제 세모치기를 해놓고 맞죠. 적용을 시키는 맞죠.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은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용어만 다르지 맞아요. 하는 행동 패턴이 다 똑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하루에 29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네네. 마지막 한 달째는 한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순 공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8월달 공무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12.5점인가가 나왔어요. 이제 멘탈이 나가 있었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네. 아니 이건 무조건 떨어졌다. 8월 지금 뭐 13일인가인데 1번으로 다 찍어도 20점인데 풀었는데 12.5가 나왔으니 어쨌든 멘탈이 나갔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합격생들 영상을 찾아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공부할 때 초시계를 켜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화장실을 가거나 네. 전화를 받거나 하면 초시계를 다 멈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에서 그분은 막 14시간인가 매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잠깐만 난 10시간은 했는데 설마 하고 초시계를 사서 해봤죠. 네.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그날 공부가 끝나고 밤 한 11시쯤에 보니까 시간이 4시간 뭐 2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잠깐 유튜브 봐야지 하면서 막 40분 보고 네. 왜 잠깐 본 거 같은데 감이 안 오거든요. 그쵸, 처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순공부 몇 시간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맞아요. 공부 10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엉덩이 붙이고 좀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사실 그 온전히 그 시간을 다 집중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순공부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시계 사셔야죠. 조심히 네. 사셔야 됩니다. 초시계나 뭐 요즘 휴대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스톱워치라든지 그럼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뭔가 자기 공부 시간을 또 기록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저의 한계는 딱 50분이더라고요. 50분이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딱 초시계 그냥 50 알람을 해놓고 50분이 끝나면 인강이든 뭐든 무조건 멈췄어요. 하던 거. 그리고 보통 인강을 배속으로 봐서 너무 집중해서 눈이 아프거든요. 네. 책도 나중에는 계속 보니까 눈이 아프고 네. 저는 잠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안 데끼고 누워 있었어요. 10분 동안. 눈을 쉬게 해주는 거죠. 보통 이게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50분을 눈 빠져라 이걸 보고 그 10분간 또 핸드폰 하고 네네. 또 50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어플 중에 잠박사라고 있거든요. 그 막 떼떼떼떼 그 뇌파 해주는 게 있어요. 잠박사 10분 딱 켜놓고 네. 안대를 끼고 그 상태에서 10분이 잠이 든 적도 많아요. 정말 진짜 꿀잠. 잠박사 뭐 별의 게 다 있네요. 저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0분 쪽잠을 자든 잠을 안 자도 10분간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돼요. 그럼 다시 알람 울리면 안대 걷고 일어나서 50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순공부 시간이랑 맞아요. 휴식 시간을 충분히 챙겨가는 게 저도 휴식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더 막 쉬는 시간 짬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공부 시간이랑 쉬는 시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장에 가면은 굉장히 또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장을 갔을 때의 뭐 그런 꿀팁이 또 좀 따로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시험 당일날 최소 1시간 이전에는 현장을 가셔야 돼요. 1시간 이전에요? 이게 자리를 배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려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교실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갔을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 오른쪽 끝에 왼쪽 끝이었나? 어디 끝쪽이었는데
시계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안 보여, 시간이. 네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시계를 가운데로 옮겼어요, 공평하게. 그 다음에 또 팁을 드리면 이게 시험지가 아주 옛날 신문지처럼 되어 있어요. 가운데 호치케스 들어가 있고. 맞아요. 우리 수능 볼 때도 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넘기고 다시 오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하고 네네. 스탬플러를 준비를 해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가위로 배를 잘라요. 그 다음에 스탬플러 찍고 그냥 가위로 자르고 스탬플러 찍고 이거 그냥 옆 책상에 놓으면은 책상 한 줄씩 비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터치를 안 하거든요. OMR 카드라 그러나요? 그럼 OMR 카드도 뭐 책상에 있고 그럼요. 여기 넘기고 하면 맞아요. 책상이 또 좀 작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월 말에 시험이 있잖아요. 저는 엄청 추웠어요. 저는 너무 추웠고 왼쪽 창가짜리 맨 끝에 또 자리를 배정을 받아서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외투를 챙겨가셔서 맞아요. 걷는 한이 있더라도 좀 외투 같은 것들을 챙기고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만 더 팁을 드릴 수 있으면 맞습니다. 이 시험이 1차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차 끝나고 나서 네. 2시간가량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2차도 끝나고 나서 30분인가가 있어요. 그 시간대 공부할 걸 가져가셔요. 제가 한 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잖아요. 네네. 저 그 시간에 공부할 거 준비를 다 해갔거든요, 제가. 네네. 다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네네. 그때 안 봤으면 전 떨어진 거죠. 그게 저도 중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요약집이랑 이런 것들을 챙겨서 그때 사실 이렇게 후루룩 보는 게 그럼요. 굉장히 또 이제 뇌가 오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막 후루룩 보는 게 맞아요. 잔상이라고 할까요? 또 많이 남아서 시험 중간중간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중간 시간을 활용하시겠다는 분들 중에서 이만큼씩 챙겨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이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요약집 정도만 챙겨가면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 심화 기본서부터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챙겨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사실 근데 그런 거 다 챙겨와서 못 보잖아요. 그럼요. 다 못 보고 이제 요약집만 잠깐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하게 안 챙기셔도 되시고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뭔가 요약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학원에서 다 주는 그런 맞아요. 체계도나 요약집 같은 것들을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차지했던 것들이 몇 개가 좀 있는지. 이 4, 5개월, 빠르면 3개월 동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전적으로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이 시험을 단기간 내로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마음가짐이 잡혀요. 그쵸. 예를 들어 보면 결혼하게 되면 다이어트 다 성공하거든요. 결혼하면서도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사진 찍거나 그렇죠. 식전까지는 다 대부분 다이어트 성공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처럼 무조건 합격을 단기간 내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이 마음가짐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강에 의존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닭볶음탕 영상을 봤습니다. 네네. 자, 그거 볼 때는 어때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별거 아니네. 네. 바로 하면 되겠네 하잖아요. 그렇죠. 막상 끄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요리비책 영상을 그냥 10번 시청한 사람과 영상을 3번 보고 닭볶음탕을 실제로 7번 만들어 본 사람이 있다 하면 나중에 닭볶음탕 만드는 시합을 하면 누가 더 잘 만들까요? 후자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그렇죠. 시험장을 갔을 때는 나 스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인강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3, 4개월 동차 기준 한 달 안쪽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모른다. 그때만 그 부분만 잠깐 찾아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전체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절대평가죠. 네.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3개월 내로 뭐 몸무게 한 10% 정도를 감량해라. 현재 몸무게. 이런 미션을 준다면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대부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내로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려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후자,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리라는 게 전형적인 이제 상대평가 시험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이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합격률이 100%도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60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그렇죠. 60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30% 정도는 매해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30%는 무조건 맞춰야겠죠? 네네. 30점 얻었습니다. 40% 정도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만약에 이것까지만 공부가 완료가 되면 이미 합격이세요. 70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합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나머지 30%. 이거는 한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내는 이유는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예요. 합격생 비중을 조절하려고. 맞아요. 다 합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야? 이게 10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럼 이번엔 나오겠네? 이러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하세요. 이걸 하면 안 되고 나와도 이거는 오케이 이거 나왔구나 틀려야지 하고 안 풀어야 돼요. 맞아요. 시간을 쓰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을 부려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좀 덜어낼지. 우리 시험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요. 맞아요. 진짜 선택하는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버려야 될 부분을 좀 빨리 찾아서 똑똑하게 버리셔야.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지는 인강 뭐 들으시거나 현장 강의를 들으시면은 강사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데 흘려듣고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챙겨야 될 거는 챙기고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된다. 그거를 또 좀 설명을 해주신 거고. 중개업을 할 때 자격증을 꼭 따고 중개업을 해야 되나요? 부동산 관련된 일은 네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건축, 개발, 투자, 중개, 분양, 기타 등등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저는 심지어 자격증을 또 딴 이유가 나중에 저는 제가 집 사면 그냥 제가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중개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무지한 부분이 있고 저 또한 그랬었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관련된 일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중개라는 거를 할 때에만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영업 체질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 중개사가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네네. 일단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했는데 그냥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자격증을 따려면 그 기회비용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보통은 1년 정도 준비하시고 길게는 이제 1, 2차 2년도 하시고 저도 뭐 4, 5개월 동차를 했지만 4개월간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보조원으로 일했을 때 그래도 몇백만 원 정도는 했었을 테니까 네네. 그 기회비용들을 따졌을 때 이게 어쨌든 몇 천만 원 이상의 기회비용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시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땄는데 이게 나랑 안 맞아. 이러면 너무 저는 허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먼저 맞는지 그냥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나라에서 말이 좀 많아서 보조원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이게 뭐 한동안 바로 없애고 이러진 못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개업중개 3명당 뭐 3명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가 나오는데 어쨌든 해보실 수 있거든요. 중개업을. 그렇죠. 보조원으로 일을 해보시고 나랑 잘 맞는다 하면 그때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먼저 이렇게 좀 해보시고 확실히 이제 취득을 하고 오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안일 것 같습니다.